이전 리뷰에서 저는 악귀가 태자기가 아니라 무당 만월일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5화를 보고 이 뇌피셜을 더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전 리뷰에서 제가 머리를 푼 악귀가 태자기가 아닌 무당 만월일 수 있다는 복선으로 말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째, den기책은 태우면서 염해상과 구산영에게 21, 176 쪽수를 알려줬다. den기책에는 무당 만월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머리를 푼 악귀가 알려준 쪽수에는 태자기 관련 정보가 적혀 있었죠. 네, 무당 만월이 자신이 태자기인 척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가 적힌 den기책은 불태우고 21쪽, 176쪽 태자기 관련 정보를 흘린 거죠. 둘째, 지금까지 나온 악귀의 말투입니다. 염해상에게 했던 말 많이 컸네, 그땐 꼬마였는데. 2화에서는 부잣집 이사를 도와준 이유, 맨날 오냐오냐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니까 어린 년이 버릇이 없지. 그땐 꼬마였는데 어린 년이 버릇이 없지. 모두 아이의 말투라기보다는 어른의 말투입니다. 네, 이를 토대로 저는 머리를 푼 악귀는 자신이 태자기인 척을 하며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은 채 살인행위를 하는 무당 만월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키면 염해상이 자신을 없앨 방법을 들고 올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복선이 둘째는 죽는다는 말과 푸른 옹기조각이죠. 우선 둘째는 죽는다는 말, 오늘 구산영 엄마를 통해서 둘째는 죽는다는 말의 시작이 장진리에서 시작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진리는 무당 만월과 피해자 이목단이 살았던 곳이며 마을 사람들 전원이 동참해 마을의 큰 흉서마다 둘째를 죽여 태자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 머리를 푼 악귀가 태자기라면 구광모의 빙의에 둘째를 자신이 죽일 거라고 하는 말은 이상합니다. 자신이 둘째라서 살해당한 태자기 이목단이 왜 자신과 같은 처지인 둘째를 죽이려 들까요? 하지만 머리를 푼 악귀가 태자기가 아니라 무당 만월이라고 생각한다면 둘째는 죽인다는 빙의한 구광모 교수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만월은 마을 장진리에서 흉사가 있을 때마다 태자기를 만든 무당이죠. 즉 무당 만월에게 있어서 둘째를 죽이는 거는 이전 생에서 하던 행위를 그저 반복하는 행위인 겁니다. 구광모 교수에게 빙의해 둘째는 죽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한 말도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이 둘째를 죽여 태자기를 만들어 왔던 것이기에 당연하게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나온 푸른 옹기조각 복선입니다. 여기서 저는 구광모 교수가 왜 1화에서 당황해하며 머리를 푼 악귀를 없애는데 실패했는지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차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보여준 문장이 있죠. 또 다른 말로는 합력법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 염해상 교수가 주목해서 표시까지 해놓은 문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구광모 교수는 머리를 푼 악귀를 누르기 위해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죠. 1화 처음 나왔던 물건들,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은 머리를 푼 악귀를 봉인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광모 교수의 실수가 드러납니다. 1995년 동해 민박집 자살 사건, 즉 염해상의 어머니가 죽었던 날, 염해상의 어머니는 머리를 푼 악귀를 없애기 위해 구광모 교수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해가 뜨는 동쪽으로 도망가 동해 민박집에 숨었던 것도 민속학과 교수, 구광모 교수가 알려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날 어린 염해상은 푸른 옹기조각에 새끼줄을 묶는 엄마를 봤었죠. 참고로 새끼줄은 악귀를 막을 때 사용하는 줄입니다. 아마 푸른 옹기조각에 새끼줄을 묶으라고 한 것도 구광모 교수겠죠. 이게 구광모 교수의 결정적인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den기책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구광모 교수는 머리를 푼 악귀가 퇴작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즉 구광모 교수는 이 푸른 옹기조각이 장진리 마을에서 살해당한 둘째 이목단의 사체를 담았던 옹기조각이며, 머리를 푼 악귀 퇴작이의 기운이 서린 물건으로 이목단을 담았던 푸른 옹기조각을 선택해 새끼줄을 묶으라고 염해상 엄마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푼 악귀의 진짜 정체는 태자기가 아닌 무당 만월이었으며, 구광모 교수는 악귀를 봉인하는 새끼줄을 푸른 옹기조각이 아닌 붉은 댕기에 묶었어야 했던 거죠.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붉은 댕기의 진짜 주인은 무당 만월이었습니다. 큰 나무 앞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다음 희생자를 고르는 무당 만월의 손에는 붉은 댕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상 붉은 댕기가 등장한 첫 장면입니다. 이때 만월은 이목단을 지목하였고 이후 장면부터 이목단은 붉은 댕기를 머리에 하고 있습니다. 즉 붉은 댕기에는 진짜 주인 만월의 기운이 서려 있고, 붉은 댕기가 진짜 머리를 푼
악기 만월의 기운이 서려있는 물건이며 구광모 교수가 새끼줄을 묶은 푸른 옹기 조각은 진짜 악기 만월을 누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만월에게 죽임을 당한 이목단의 기운이 서려있는 물건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푸른 옹기 조각에 새끼줄을 묶어버렸으니 악기를 태자기로 착각해 진짜 새끼줄을 걸어야 하는 붉은 댕기가 아닌 푸른 옹기 조각에 걸어버린 게 구광모 교수의 패착이었던 겁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색깔부터도 약간 대립하는 게 작가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염해상과 구산영은 구광모 교수가 모았던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 조각, 초자병을 다시 모으거나 새로운 피해자들의 물건을 모아 새끼줄을 붉은 댕기에 묶어 악귀를 없애는 의식을 행해야 할 것 같네요. 반면 머리를 푼 악귀 역시 오늘 푸른 옹기 조각이 발견된 시점에서 찾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푸른 옹기 조각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려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구산영은 앞으로 악귀를 키우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악귀로부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푸른 옹기 조각은 구광모 교수의 처갓집에 묻혀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염해상의 할머니가 대답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백차골 마을 할아버지는 이 집을 어디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아서 이대로 남아있다고 했었죠.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악기국 중에서 현재 비중 있게 다뤄진 부자는 염해상 집안밖에 없죠. 즉 굳이 이익을 내려는 용도 없이 이 집을 매입한 회사는 아무래도 염해상의 할머니 회사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예고편에서 염해상이 할머니를 찾아가 붉은 댕규와 푸른 옹기 조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염해상이 할머니를 찾아간 이유 역시 구광모 교수의 처갓집을 매입한 회사가 할머니 회사 중현 캐피탈이어서가 아닐까 싶네요. 염해상 집안과 구산영 집안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큰 맥락에서 벗어나 내일은 악귀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염해상 집에 있던 학생 귀신도 정체가 악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악귀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탐욕스러운 귀신입니다. 이 악귀가 씌이는 사람은 돈에 많이 휘둘려 돈에 집착이 생긴 사람에게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공시생으로 살면서 부잣집 친구에게 무시당했던 구산영이나 구산영 친구 백세미 같은 사람 말이죠. 아무래도 친구에게 계속해서 무시당해 부에 대한 질투심과 탐욕이 생긴 백세미에게 악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귀가 들어간 사람의 결말은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염해상이 예고편에서 한 말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염해상은 악귀에 씌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구산영의 말에 내가 알던 친구는 자살해버렸어요. 빨리 찾아야 해요 라고 말했죠. 염해상이 알던 악귀에 씌여 자살한 친구, 현재 염해상 집에 있는 이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이 친구는 오늘 염해상에게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너라고 말했죠. 구체적인 사연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부잣집에 살았던 염해상을 질투했던 친구에게 악귀가 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오늘 악기 5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내피셜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남은 악기 역시 저의 해석과 내피셜로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